은행의 예금에는 보통 예금과 정기 예적금이 있다. 그런데 보통 예금은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지갑과도 같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정기 예적금은 돼지저금통이나 금고와도 같다라고 비유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보통 예금의 경우는 수시로 돈을 넣었다 뺐다 하기 때문에 이자율을 많이 쳐줄 수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이거는 KB국민은행의 수시 입출금 통장의 금리를 나타낸 표입니다. 우대저축통장이라고 나와 있는 것도 500만원 미만은 0%로 금리를 하나도 안 쳐주고요, 높아봤자 0.35, 1%도 안 되는 금리를 줍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고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금리가 낮은 곳에 돈을 넣어두면은 실질적으로 손해다, 오히려 비용을 지불하면서 은행에 맡겨놓는 격과 같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정기예금과 따져보면은 정기예금은 그래도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예전보다 좀 올라가서 3%까지는 주는 느낌이에요. 최대 5%까지도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비해서 수시 입출금이 너무 금리가 빈약하다는 게 느껴지죠. 그래서 여기에 대항하는 대항마들이 나타났습니다.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 이런 인터넷 은행들은 비교적 최근에 생겨났죠. 그래서 기존의 전통 은행들과는 경쟁을 하기 위해, 아무래도 후발주자로 이 은행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지 고객들을 많이 끌어올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보통 예금의 낮은 금리를 어떻게 높게 쳐줘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올릴 수 없을까? 머리를 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파킹 통장이다. 파킹 통장은 말 그대로 파킹, 주차, 그러니까 차를 잠깐 주차해 놓는다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그냥 수시 입출금 통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수시 입출금 통장에 높은 이자를 쳐주겠다, 그냥 요 개념입니다. 목돈을 잠깐 넣어놓는 수시 입출금 통장에 높은 이자를 쳐주겠다. 그래서 등장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인터넷 은행 중 하나인 토스뱅크의 경우를 보면은, 토스뱅크의 파킹 통장은 정해진 만기 조건이 없다, 자유로운 입출금이다, 어디서든 ATM 출금까지 무료다. 요거 굉장히 메리트 있어 보이죠? ATM에서 출금하면은 다른 은행끼리는 출금 수수료가 붙는데 어디서든 출금 무료라고 합니다. 뭐 구체적으로 봐야겠지만 아주 혹해 보이네요. 그리고 정해진 기간 없이 하루만 넣어도 연 2%를 준다. 그리고 이것은 파킹 통장의 대부분인 표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은 예금 종류는 지난 영상에서 배웠듯이 보통 예금, 수시 입출금이라고 분류가 되죠. 그런데 저축 금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몇몇 파킹 통장들은 저축 금액에 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토스뱅크와 같은 경우는 저축 금액에 제한이 없고요, 계약 기간은 당연히 제한이 없겠죠. 그리고 이 파킹 통장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예금자 보호가 된다는 것입니다. 5천만 원까지 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자 보호가 된다. 이 부분이 고이율을 주면서도 안정성까지 가져간다는 측면에서 이거 괜찮네 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리고 금리를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5천만 원 이하든 초과든 연 2%를 주고 있는데요, 이게 금액별로 달라지는 파킹 통장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파킹 통장을 개설하실 때 이 부분도 체크하시길 권장드리겠고요. 이자 지급 방법은 통상적으로는 매월 특정 일에 이자를 통장에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월마다 이자를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토스 같은 경우는 고객이 앱에서 이자 지급 요청 시에 매일 줄 수 있긴 하다, 이렇게 마케팅적인 요소를 넣어놓긴 했어요.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매월 정해진 일자에 입금을 해준다. 요것도 어찌 보면은 기존의 전통 은행들의 이자 지급 방식에 비해서는 메리트가 있어 보인다. 금리만 따져도 연 2%니까 1%대도 안 되는, 1억 원 이상 넣어도 1%도 안 되는 기존 은행보다는 훨씬 메리트가 있다. 게다가 이 수시 입출금 통장 같은 경우는 체크카드로 많이 이용하시는데, 이 토스뱅크의 파킹 통장 역시 체크카드로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젊은 기업답게 디자인도 굉장히 세련돼 보여요. 제가 토스뱅크 뭐 관계도 아니고 제휴를 맺은 업체도 아니지만 토스뱅크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제가 예전에 이 토스뱅크의 회장님 이승건 대표님,
지금 이분이 굉장히 성공하셨죠. 재산이 지금 1조 원대가 넘는 젊은 자수성가 부자가 되셨는데, 제가 이분을 직접 만난 적이 있습니다. 직접 만나가지고 그때 당시의 모습인데, 이 토스 본사에 가서 면대면으로 만나서 PT 발표도 듣고, 제가 또 질문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 질문도 하고 직접 답변도 하고 명함도 받고 요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 썰도 굉장히 흥미로운데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시고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사실 예금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보통 예금, 일반 은행들의 보통 예금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파킹 통장 쓰세요. 파킹 통장의 단점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인터넷 은행에서 저축은행들까지 파킹 통장을 내기 시작하면서 좀 애매한 저축은행의 파킹 통장을 가입하게 된다면 그건 좀 주의 깊게 살펴보고 통장을 개설해야겠지만, 예금자 보호 잘 따지시고 토스뱅크나 카카오뱅크 정도 되는 파킹 통장이면 개설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원래 이렇게 자본주의에서는 경쟁을 치열하게 하다 보면은 소비자들만 개꿀이다, 그 개꿀의 현장에 여러분과 제가 있고 이 김잔잔이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또 이건 젊은 MZ세대 분들은 앱에도 익숙하고 하니까 파킹 통장 알아서 잘 만드시고 하는데, 어르신 분들, 앱 사용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걸 모르니까 그냥 기존에 보통 예금만 만드시거든요. 이 영상 소중한 분께 공유하셔서 이런 좋은 정보 쉐어하시길 기원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파킹 통장의 설명을 듣다 보니까 비슷한 통장이 하나 생각나죠. 제가 이전에도 다룬 CMA 통장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CMA 통장을 굉장히 좋아하고 이 증권사 상품들 굉장히 애정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이 은행권에 떠오르는 신성 파킹 통장과 기존 증권사의 입출금 강자 CMA 통장을 한번 비교 분석해보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빠르게 시청하시려면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놓으시면 바로바로 시청하셔서 다른 분들보다 앞서가는 재테크 하실 수 있도록 이 김잔잔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잔잔이었습니다.